오늘은 이제 종강 수업인데 182쪽이 저희 집 컴퓨터에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봐야죠. 뭐 먼저 파일을 불러와서 콘도하고 하늘 두 개를 그려올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저 위에 매달려 있을 때는 이렇게 잡아 당기면 하나씩 떨어진다 그랬죠? 자, 이 하늘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목적은 결과는 이렇게 할 거예요. 요 하늘을 콘도 배경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갖다 붙일 거예요. 붙여가지고 요 하늘이 지금 먹구름이 이렇게 낀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이 뭉게구름을 입힐 거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저 천장에 매달려 있거나 이렇게 두 개가 매달려 있으면 이 그림을 콘도 그림으로 가져갈 수 없어서 얘를 빼낸 거예요. 하늘 따로 떼어내고 콘도 떼어내고 이렇게. 그리고 하늘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미지 어저스먼트 조절을 좀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를 좀 하래요. 컬러 밸런스에 들어가면은 색깔을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거는 책에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파란색을 좀 더 주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를 좀 더 주고요. 옐로우 값을 플러스로 주고 사이언 값을 마이너스로 주면은 색깔이, 보세요, 요렇게 돼 있던 색깔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요렇게 있던 게 약간 청명해졌어요. 자, 이미지 어저스먼트 컬러 밸런스에 들어가서 기존의 값이 000이었는데 이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 조정하는 거는 우리 책에 얼마 숫자 값을 넣어주는데, 그거 신경 안 쓰시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더 뭐 사이언 값을 넣어줘도 되고 옐로우 값을 뭐 이렇게 빼든 넣든 하시면, 좀 과도하게 제가 넣어봤어요. 과도하게 이렇게 뭐 그린을 넣든 그린을 빼든. 자, 보세요, 하늘이 더 파랗게 되고 이렇게 됐죠? 하여튼 꾸며보래요, 하늘을. 그 다음에 여기 이동툴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툴,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동툴 첫 번째 있는 거, 얘를 선택해서 하늘을 끌고 일로 가면은요, 하늘에 있는 이 그림을 끌고 가면 글로 얘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서 이거를 적당히 이렇게 둘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림의 사이즈가 좀 안 맞죠? 지금 하늘이 하나 있고, 지금 콘도 그림 위에다가 하늘 그림을 입힌 거예요. 자, 일단은 그림을 가져와서요, 얘를 이제 크기를 좀 조정할 건데요. 보세요, 여기다 선택하고 컨트롤 T 누르면 8개 점이 선택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슬며시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조절할 거냐면, 콘도 지붕 있죠? 오른쪽에 있는 큰 콘도, 그 지붕까지만 이렇게 가리세요. 콘도 큰 지붕이 있단 말이에요. 큰 지붕. 그러니까 콘도 저 하늘, 잿빛 하늘이 있는 데까지는 그대로 두시고 크기를 이렇게 크게 조절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한다? 굳이 조절을 할 거냐 아니면은 얘를 그냥 쓱 올릴 거냐 하는 건데, 올리든 안 올리든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요렇게 이제 선택을 해놨어요. 선택을 하고 얘를
위아래로 이렇게 뒤집을 거예요. 거꾸로. 그럼 저 위에 에디트, 트랜스폼,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플립 허리젠탈, 버티칼 이런 거 보이죠? 호리젠탈은 가로예요, 가로. 버티칼은 우리 베란다에 걸려있는 버티칼처럼 세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버티칼을 클릭하시면 위아래가 이렇게 뒤집어지죠. 네, 버티칼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이 뭉게구름이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러면 저 위에가 이제 나무로 변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무를 이 화면 밖으로 내빼면 돼요. 내빼면 되고, 크기도 살짝 조절해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제가 얘를 어떻게 했어요? 올렸죠, 위로요. 그러면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여기 레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레이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는 투명이고요. 그렇죠? 볼놀이야? 왜 레이어가 안 먹지? 아, 마지막 이거 체크해줘야지. 레이어. 야, 레이어가 어디가 있냐? 아, 여기 처박혀 있네. 자, 보세요. 레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밑에 거는 백그라운드고요. 위에 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레이어 반은 밑에는 투명이고요. 위에만 구름이 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콘도의 윗부분, 지붕 부분 위에가 지금 먹구름이 낀 것처럼 보이는 거를 지금 맑은 하늘을 가져와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저기 나무 있는 데를 쓱 하늘로 올려버렸고, 그 다음에 구름도 사이즈를 슬쩍 조절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 조절됐으면 엔터를 탁 치면 완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투명 처리가 안 돼 있죠. 밑에는 어차피 투명인데 구름이 반을 가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하늘이 보이는 구름 그림도 슬며시 투명 처리를 반 정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지붕 쪽이 투명이 되면서 구름이 슬며시 보이고, 위에 있는 뭉게구름 허연 거는 깔끔하게 보이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레이어라는 곳에 가시면은 아래 거는 배경이고 위에 거는 한 겹을 씌운 거예요. 그 레이어라는 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쇠사슬 그림 보이고 FX 보이고, 그 다음에 네모의 동글뱅이 보이는 거 있을 거예요. 그 뭐라고 뜨냐면은 Add Layer Mask라고 하는 게 뜨거든요. 얘를 선택하래요. 그럼 뭐가 하나 생겨요. 이렇게 레이어에 뭐가 하나 더 생겨요. 여기까지는 빼내셔야 되는데, 요거 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요 레이어 보이세요? 레이어? 밑에 거 배경 말고 레이어. 요 FX 옆에 보면 요거 네모 있죠?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얘가 이렇게 네모로 이렇게 점점 선택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상단에 보면 저기에 이렇게 체크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 누르시면, 그 다음에 요거 눌러주면 될 텐데요. 이렇게 라고 하는 레이어라는 창을 별도로 꺼내놨잖아요. 이게
보통은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죠. 왼쪽에 오른쪽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그 높이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어만 따로 떼어가지고 꺼내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지금 레이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요 레이어 마스크라는 거 하나 있고, 왼쪽에 보면 이게 뭉게구름이 보이는 레이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책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쪽 하얀 데다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왼쪽에 있는 레이어에다 선택을 하고, 여기 보면 그라디언트 툴이 있나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고 어디야? 그라디언트 툴. 양동이 그림이 있는지, 양동이 그림이 없으시면은 거기 네모로 되어 있는 거 지우개 옆에 있을 거예요. 그라디언트 툴. 혹시 양동이로 되어 있으면 양동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라디언트 툴로 바꾸시면 돼요. 예, 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보면 요런 메뉴가 있을 거예요. 요런 메뉴. 여기에 두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뭐고 두 번째는 뭔가 한번 보세요. 여기 색깔의 목록 중에 보면은 첫 번째는 foreground to background고, 두 번째는 foreground to transparent고, 얘를 선택하라는 거죠. 얘를 두 번째 거를 선택하래요. 근데 우리 책은 검었고 허연 것처럼 보이고 여기 빨갛고 허연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빨간색이라서 그런 거죠. 얘가 색깔이 검정이면 당연히 여기도 검정으로 보여요. 이렇게 두 번째 거. 그리고 이 뭉게구름 있잖아요. 뭉게구름이요. 뭉게구름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릴 거예요. 화살표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네, 그럼 여기 검어졌죠? 반대로 해야 되는데 반대로 안 되네. 잠깐만요. 찾아볼게요. 컨트롤 알트 딜리트. 다시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된 건지 몰라도 됐네요. 지금 이상하게 됐어.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지금 이 책하고 뭐가 좀 구별이 잘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 하얀색 있죠? 하얀색이요. 네. 이 하얀색을 선택하고 얘를 밑에서부터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요, 예, 좀 어색하지만 돼요. 근데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네. 본래는 여기다 놓고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밑에가 검해져. 이제 된다. 뭐가 지금 어색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서 볼게요. 지금 레이어를 하나, 레이어 마스크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그라디언트 툴로 상단에 있는 두 번째 걸 선택하라고 한 거예요. 그라데이션이라고도 보통 얘기하고 그라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니까 우리말로 발음하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그라디언트라고 돼 있죠. 그라디언트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색이 번지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 노란색을 칠하래요. 왼쪽에는 빨강을 주고 오른쪽에는 노랑을 줘요. 그럼 빨강에서 노랑으로 칠을 하고 나면 빨강에서 노랑이 점차 변할 거 아닙니까? 색깔이. 그렇게 변하게 하는 기능을 그라디언트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이 그라디언트 안에 요거 두 번째 거 요거는 뭐냐면은요, 우리 지금 선택한 거는 foreground to transparent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는 검은 거로 보이고 왼쪽 위는 검은 거로 보이고 오른쪽 하단에는 동글동글 무늬로 보이잖아요. 그 동글동글 무늬가 뭐냐면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투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가리면 여기 보세요. 이거 이런 문양처럼 보이잖아요. 이 문양이 뭐냐면 투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위에 있는 뭉게구름 그림을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쓱 이렇게 올릴 거예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가 투명이 돼야 되는데 투명이 왜 안 될까? 잠깐만요. 책에서 어떻게 했나 좀 다시 좀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여기 지금 왼쪽 거 요거요.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말고 왼쪽 거를 선택해서 이 그림의 아랫부분에서 윗방향으로 쭉 드래그를 하면 여기가 검해졌죠? 보세요. 그 다음에 저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이요. 얘를 선택하고 한 번 더 그려보세요. 한 번 더 그려보세요.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 거기 그렇게 하지 말고요. 예. 오른쪽에 보면 어퍼시티 부분에 40%가 아니야. 잠깐만요. 190페이지 14장에 이미지의 브랜딩 모드 적용하기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그 언덕이라는 그림에다가 소국이 뭐야? 쑥부쟁이죠, 쑥부쟁이. 예. 조그만 국화를 소국이라고 따로 해요. 그러니까 들국화라는 말은 또 없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들국화라고 하는 거는 그냥 들에 있는 국화처럼 생겼다 그래서 들국화인데 쑥부쟁이과래요. 다 쑥부쟁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국화든 해바라기든 진달래든 개나리든 이런 그림이 언덕 배경에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 섞는 거야, 섞는 거. 그 다음에 아래 그림은요, 그 분수대에 여자애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사진을 이렇게 찍기는 참 어려워요. 가능은 한데 잘못 찍어 놓으면 엉망돼요. 그래서 사진을 찍은 거를 가지고 꾸미는 거예요. 해보니까는.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열기 눌러서 이번에는 14장 거를 가져와야 되니까, 예, 분수하고 소국하고 두 개를 선택해서, 아니다. 일단은 소국하고 언덕을 가져올 거예요. 소국하고 언덕. 언덕이요? 예. 지금 191페이지가 언덕하고 소국 가져오는 거죠? 네. 분수는 그 다음에 할 거니까는. 예, 소국하고 언덕을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따로따로. 소국 따로, 언덕 따로, 다 따로따로. 뭐야. 언덕 다시. 소국하고 언덕을 따로따로 가져와서 이 소국을 언덕으로 끌고 갈 거예요. 끌고 가려니까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 저기 이동툴을 선택해서
소국에 있는 거를 중간에 손 띄시면 에러 나요. 이렇게. 예. 끌고 여기다 옮겨 놓으면 이렇게 그림이 떡하니 들어가죠. 사이즈 잘 맞추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소국의 역할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소국을 언덕 위에다 올려놨더니 소국의 일은 끝났어. 닫아버릴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는 뭐다? 백그라운드는 언덕 그림이고요. 그 위에 뭐가 들어왔다? 소국을 얹혀놓은 거죠.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소국을 좌우로 뒤집을 거예요. 좌우로. 아까는 위아래로 뒤집었죠?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이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허리젠탈. 왜 뒤집어요? 그냥 연습해 본 거야. 아까 뭉게구름은 위아래로 뒤집는 연습 한번 해봤으니까 좌우로도 한번 뒤집어 보자 이거지. 자, 여기 에디트 트랜스폼 허리젠탈 플립이 뭐예요? 꺾는 거야. 꺾는 거. 192페이지 4번에 설명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지금 레이어 우리 보고 있잖아요. 레이어요. 이거 요 레이어 창을 잘 보세요. 지금 193페이지니까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레이어 1을 선택한 상태예요. 그리고 거기에 노말이라고 써있는 노말이라고 써있어요. 그 노말을 클릭을 하면 라이슨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라이슨 뭐 노말, 디졸브, 다큰, 멀티플라이, 칼라범, 뭐 리니어범 이런 거 라이슨이라고 있을 거예요. 라이슨 얘를 선택을 하고 라이슨을 선택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환해졌네. 라이슨은 밝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오페시티를 얼마를 주라고요? 더 40 정도로 줄이래요. 예, 40%로 줄여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소국 그림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를 하래죠? 여기 또 뭐 이거 라이터 칼라를 쓰라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소국을 얹혀 놓은 건데 이 소국 그림이 언덕 위에 올라갔더니만 언덕은 사라지고 소국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국을 약간 좀 환하게 밝힐 거예요. 투명하게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이슨을 선택했더니 이렇게 투명해졌잖아요. 그렇죠? 밝게 처리가 되면서 뒤에 언더 페이지가 살짝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너무 환하게 보이니까는 오페시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한 40% 정도를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약간 은은하게 떠왔죠.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소국의 국화 있잖아요. 요거 안에 노란색 그 국화가 너무 죽은 거야. 그래서 다시 브랜딩 모드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라이슨 칼라라고 있거든요. 라이터 칼라 얘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그 노란 부분이 좀 강하게 확 올라와요. 응? 아까 보니까 이 레이어 창이 닫아졌어요. 이렇게요. 레이어 창이 닫아져 가지고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 윈도우라고 있어요. 윈도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가 창이지 않습니까? 이 창에 가면 여기에 레이어 누르면 다시 나와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 레이어가 본래는 어디 있었냐면 오른쪽에 채널 뭐 패스 이 동네 같이 있었는데 이게 제가 뜯어낸 거거든요. 그럼 다시 그 동네도 이렇게 밀어 넣으면은요 다시 글로 들어가요. 네, 들어가고 필요하면 밖으로 당겨놔도 되고요. 예. 어디에 있다? 여기. 여기에 뭐 여러가지 방법들은 있어요. 얘를 또 보는 방법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예. 뭐, 여기 뭐 여러가지 되게 어렵네요. 영어, 우리말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운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것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바꿀 수도 있고요. 어디 가서 윈도우즈 워크스페이스에 가서 베이직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로 바뀌고요. 이거를 여기 가서 예. 요 메뉴판이 이렇게 좀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막 이상하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에센셜 디폴트 값이 5거든요. 이렇게 두면은 창이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여기 어저스먼트라든지 마스크라는 창도 있는데 이런 창을 뭐 레이어 창으로 바꿔도 레이어를 누르면 또 올라가고요. 누르면 나타나고요. 다시 여기 있는 레이어 창을 누르면 다시 레이어가 올라가고 이게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요. 펼칠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창이 크면 좋아요. 한 29인치 모니터를 갖다 놓으면은 해상도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해상도는 102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에 뭐를 덕지덕지 놀래니까는 공간이 없어요. 근데 모니터가 요즘 좋은 것도 잘 나오니까는 해상도가 가로 세로 2배씩 늘어나면은 다 보이니까 좋죠.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일단 모니터는 좋은 거 쓰셔야 돼요. 특히 포토샵 같은 거 하실 때는. 자,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이 브랜딩 모드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뭐를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걸 한번 여러분이 눌러보세요. 뭐 하드라이트. 이건 아니다. 하드라이트 쓰니까 이상하게 됐어. 여기 뭐 칼라 닷지.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스크린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그 브랜드 모드 종류에 보니까는 노멀, 디졸브, 뭐 다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뭐 전문적으로 제가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는 솔직히 여기 있는 기능을 다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중에 몇 가지를 익숙하게 연습을 해가지고 그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그 분수대에 앉아있는 여자아이를 좀 꾸미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파일을 불러와서요, 그 분수라는 그림을 불러올 거예요. 분수라는 그림. 분수란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분수란 그림에서 이 원본 그림을 가지고 막 작업을 하면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원본을 똑같이 하나 복제할 거예요. 자, 여기에요. 이 레이어 창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백그라운드가 지금 이렇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백그라운드가 놓여 있는데 이 백그라운드를 하나 복제할 거예요. 자, 책이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휴지통 보이세요? 휴지통이요? 레이어 창에 이 레이어 창이 이렇게 있을 때는 저 밑에 있어요, 휴지통이. 자, 레이어 창의 밑에 보면 휴지통이 있고, 휴지통 옆에 뭐가 있냐면 Create a New Layer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휴지통 옆에 있는 거, 이 한번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
레이어가 하나 열리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비닐 한 장 까는 거예요. 투명한 비닐. 얘는 오른쪽 얘는 끌고 휴지통에다 갖다 버리세요. 레이어 아까 좀 전에 하나 연습삼아 만든 거는요, 끌어다가 휴지통에다 던져놓으면 사라져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백그라운드를 끌고 그 휴지통 왼쪽에 있는 레이어 만드는 거 있죠? 거기다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똑같은 백그라운드 하나 더 복제가 돼요. 그래서 레이어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여자의 얼굴에다가 뭐를 입힐 거예요. 입힐 건데 원본을 가지고 막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원본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위에다가 뭘 하나 겹칠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그런데 그냥 그 레이어 크리에이터라는 요거를 눌러주면은 빈 레이어가 하나 생기는데 이렇게 쓰지 말고 얘는 지울 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기 뭐 지우는 거 있어요? 없죠? 딜리트 없죠? 그냥 끌고 휴지통에다 던져놓으면 지워져요. 지가 이번에는 백그라운드라는 그림이 있죠. 이거요. 얘를 끌고 그걸로 갈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끌고 여기다 던져놓으면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긴 걸 가지고 여기다가 이러쿵 저러쿵 꾸밀 거예요. 이제 자, 지금 백그라운드를 이용해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백그라운드 만들어진 레이어를 선택하고 어디로 가냐면은요, 저기 상태 필터 블러 가우시안 블러라는 거 있어요. 필터는 모양을 걸러내는 거예요. 자, 필터에 보면 블러라고 있고요. 블러에 보면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어요. 누르시면은 요렇게 뭐가 보이는데 값을 얼마를 주냐면요, 3을 주래요. 3을 주래요. 가우시안 블러에 가서 얘를 1.0으로 돼 있던 거를 3.0으로 3으로 바뀌라는 거죠. 오케이 누르면 이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선명한 얘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 복제했지 않습니까? 걔는 이렇게 뿌옇게 뭉개지듯이 만드는 거예요. 마치 초점 안 잡힌 것처럼. 그래 놓고 얘를 브랜딩 모드로 들어가서요. 스크린 모드라는 거 있을 거예요. 스크린 모드. 아까 그 라이슨이라는 거 밑에 스크린. 그럼 이렇게 아까랑 달라졌죠? 이 그림을 이렇게 좀 뿌옇게 이렇게 환하게 만든 거예요. 두 개를 겹쳐가지고 원본 그림 위에다가 복제된 그림을 놓고 복제된 그림을 꾸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환한 그림이 됐잖아요. 이렇게 환한 그림을 다시 하나 복제할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 복제될 거예요. 그래 놓고 가운데 거에다가 책에 보시면은 198쪽에 나와 있어요. 거기서 오버레이라는 거를 선택하래요. 오버레이. 이렇게 주래요. 이렇게. 그리고 오페시티를 얼마를 주래요? 50 정도를 주래요. 그러면 보세요. 이게 원본 그림인데 거기다가 뭐를 하나 올려놨고요. 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쨍한 그림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저 아래층에 좀 내려갔다 올 테니까는요, 한번 해보시고 잠깐 쉬세요.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요. 지금 요 그림을 하나 가져왔잖아요. 분수대에 앉아있는 여자의 그림을 가져와서요, 요 백그라운드를 휴지통 옆에 있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Create New Layer라 그래서 레이어는 뭔지 아시잖아요.
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클릭하면 빈 레이어가 생겨요. 그럼 그 위에다 글자를 써도 되고 뭐 하고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거고, 이 백그라운드 자체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를 끌어다가 레이어 버튼에다 올려놓으면 하나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 불필요한 거는 뭐예요? 버리면 되죠. 이렇게 끌어다 휴지통으로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그럼 이 백그라운드 카피된 거를 가지고 이것도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거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어요. 백그라운드 카피라고 되어 있는 게 보기 싫은 거라 그러면 이거를 뭐 ABC 이렇게 바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자, 그 다음, 자, 여기다가 브랜드 모드에 가면은 필터 거기에 블러, 여기 보면은 블러 옆에 가우시안 블러를 주면은 이렇게 숫자 값을 주는 거에 따라서 보세요. 숫자가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뿌얘지죠? 뿌얘지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서는 어느 정도 하라고 되어 있냐면요, 3 정도 하래요. 3. 뭐 2 하면 누가 때리나? 2 해도 되겠지. 2 해도 되고 3 해도 되고. 2 했는데 3 했더니 좀 너무 뿌연 것 같아. 그러면 2, 뭐 2.5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OK 누르면 원본은 요건데 가우시안 블러 한 이렇게 좀 초점 안 맞은 것처럼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백그라운드는 원래 그림 잘 찍힌 그림이고요, 레이어는 위에다가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 버렸잖아요. 근데 얘가 위에 올라타 버렸으니까 밑에 그림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섞을 거예요. 섞는데 백그라운드 그대로 두고 백그라운드를 카피한 레이어에다 놓고, 이 브랜드 모드에 가면은 스크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스크린이라는 브랜드 모드를 이용해서 섞어버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데 원래 그림은 이건데 얘를 섞었죠. 얘를 섞었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보면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따로따로 보면 가우시안 블러 한 것밖에 없고요. 얘는 백그라운드 원래 그림인데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는, 브랜드니까 섞었잖아요. 두 개를 섞었더니 묘하게 나온 거예요. 묘하게 여기서 잘 잡힌 거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백그라운드 카피된 거를 하나 더 복제할 거예요. 그럼 레이어 창에 가서 요거 백그라운드 카피를 두 번째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라는 곳에 던져 놓으면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스크린 모드로 하나 더 복제한 거잖아요. 스크린 방식의 브랜드 모드로 하나 만든 거를 하나 더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더 환해졌어요. 얘를 하나 더 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환해지고 더 환해지니까 계속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만들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카피가 있고 카피 2가 있고. 그런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98쪽이 나와 있는 건데요, 두 번째 거 중간에 끼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걔를 선택하고 나서 뭐를 하라 했냐면요, 브랜드 모드에 가서 얘는 스크린을 하지 말고 어디요? 오버레이 이거 하래요. 오버레이 이런 거를 하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값을 여기 좀 오페시티 값이 100%라고 되는데 이거를 한 절반 정도만 줄이면은요, 아까하고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이게 원사진이고요. 이게 원사진이고, 요게 아까 스크린 모드로 해놓은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오버레이 한 건데, 오버레이 한 거를 겹쳐버리면은요, 원본의 사진하고 오버레이 된 겹친 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아까 스크린 모드로 겹친 거하고 세 가지를 다 어우러 보니까 어떨 거예요? 지금요, 나름대로 좀 쨍한 모습이 나오는 거지. 이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 좀 다른 방법으로 좀 겹쳐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만들어서 이제 원래 그림보다는 초점은 좀 안 맞아 보이지만 왠지 그 여름날에 어떤 그 화사한 느낌이 착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보세요. 원그림 하나 있었고요. 백그라운드로 지금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꾸미고 걔를 또 만들어서 또 꾸미고 했더니 그림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이거를 하나로 합하고 싶어요. 얘를 하나의 그림으로 아예 그냥 합성을 해버리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처음 거 클릭하고요. 처음 거 클릭하고 레이어 첫 번 거 쉬프트 키 눌러서 저 밑에 거 클릭하고, 그러니까 밑에 거를 선택하고 쉬프트 나중 거를 선택해도 되고, 위에 거를 선택하고 쉬프트 눌러서 마지막 거 선택해도 되고, 그리고 나면은 세 가지가 다 선택이 됐지 않습니까? 아니면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하셔도 돼요. 곧장 메모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저 밑에 세 번째 보면 머지라고 있어요. 머지 레이어라고 있어요. 머지 레이어. 머지라는 거는 이것저것을 하나로 합하는 거를 머지라 그래요. 머지 레이어라는 걸 누르면 이 세 가지가 드디어 하나가 돼요. 이렇게 하나가. 아까는 얘가 따로따로 원본 하나이고 레이어 두 개가 합정이 돼 있었던 거를 이제 하나로 합치는 거죠.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블럭을 설정하는 거예요. 블럭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연속 블럭은 처음 클릭하고요.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클릭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블럭이 돼요. 자, 다중 블럭을 해볼게요. 다중 블럭이라는 건 뭐냐면 떨어져 있는 거. 처음에는 클릭을 해요. 그리고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요소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요. 제가 여기다 클릭하고요. 쉬프트 눌러서 제가 여기를 클릭할 거예요. 여기를 쉬프트 키 눌러서 여기를 클릭하면요 이렇게 블럭이 돼요. 우리가 보통 마우스로 드래그 해도 되죠. 드래그 해도 되는데 드래그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포토샵에서는 드래그가 안 되는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레이어의 각각의 요소들은 마우스로 드래그가 안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처음 거를 클릭하고 쉬프트 키 눌러서 나중을 클릭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컨트롤 이거 이렇게도 가능하죠. 보세요. 아까는 세 가지 되는데 나는 처음 거하고 세 번째 거 얘만 선택을 해서 얘만 머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두 개가 합성되는 거예요. 얘하고 요거만 나는 합성하고 싶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저것 따로따로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따로따로 선택하는 방법은 다중 블럭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비연속 블럭이라고 해요. 비연속 블럭. 이때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을 하면 여기저기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머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머지는 여러 개를 하나로 합하는 것, 이거를 머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1반 명단, 2반 명단 두 개를 합하면 1, 2반이 합반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머지 한다 그러죠. 머지. 예. 머지? 그 머지.
예. 지금 책에 보면은 머지 레이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라고 하는 것들을 머지 합하는 거예요, 하나로. 예. 자, 199쪽에 밑에 보시면은요, 연속적으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이용하고 비연속적으로 레이어를 선택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설명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은요, 포토샵만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라는 자체가 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여러분 포토샵에서 연속 블록, 다중 블록 배우셨으니까 아래 한글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에서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예. 자, 이번에는요 200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페이지 200페이지에 나와있는 인형하고 튤립이란 그림을 가져와서요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같이요. 예, 책 없으신 분들 때문에 제가 한번 따로따로 보여드릴게요. 오픈해가지고 이번에는 인형이란 그림하고 예, 튤립이란 그림 두 개를 선택해서 가져올 겁니다. 튤립 따로 가져오고 인형 따로 가져올 거예요. 자, 요거 인형이에요. 사람이에요, 진짜. 눈밭에 이렇게, 예, 애기가 인형처럼 이쁘네요. 인형인가 본데. 그러면 이 튤립에 있는 그림을 인형이라는 그림 위에다 엎어 놓을 거예요. 없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 툴로 이 튤립 그림을 끌고 이렇게 가져가면 위에 탁하니 올라와요. 올라와서는 얘를 잘 맞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인형이란 그림에 크기를 조금 조절해 봤어요. 조절해서 봤더니 지금 인형이 보이고요. 튤립을 가져왔는데 튤립의 그림이 어때요? 지금요. 인형 그림보다 인형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지금 부족해졌어요, 밑에가. 그럴 때는 컨트롤 T 누르면 튤립이 선택이 되니까 여기 끄트머리에 가서 얘를 좀 넓혀줘라 이거지. 이렇게 넓혀줘라 이거지. 크기를 잘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됐으면 엔터를 탁 치면 이제 그렇게 또 합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여기 보면은 레이어 1에 가서 브랜드 모드를요 오버레이라는 게 있나 찾아보세요. 오버레이 여기 있네. 자, 지금 아까는 여기가 노멀로 돼 있어서 백그라운드 인형 따로 있었고 위에 튤립 그림 따로 있었는데 오버레이라는 거를 주래요. 그랬더니 두 개가 겹쳐진 거예요. 그런데 애기 얼굴 있는 데가 막 꽃이 번져가지고 흉하잖아요. 그럼 이 오페시티를 얼마를 주라고 되어 있냐면 책에는요 한 30 정도로 주래요. 30 정도. 그랬더니 요 뒤에 튤립 그림이 살짝 은은하게 깔렸어요. 예. 해보셨어요? 이렇게? 예.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림의 종류가 이 안에 그림이 보시면은 이거잖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튤립이고 인형인데 요렇게 뒤에 튤립이 살짝 얹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꾸미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언덕에다 이렇게 아까 소국을 입혀 놓은 거죠. 요거 보세요. 요거 요거는 케이크이고 요거는 아이스크림인가? 왼쪽 아이스크림하고 케이크인가요? 얘를 살짝 이렇게 좀 꾸며봤어요. 꾸며봤더니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몽환적이다. 꿈속에 본 것 같아. 저게 뭘까 헷갈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딱 정확히 찍어서 올려놓으면은 케이크네? 아이스크림이네? 라고만 딱 생각하지만 이렇게 뭉겨놓고 보면은 맛이 어떨까? 막 묘할 것 같아. 그림을 보고 그렇게 한번 꾸며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또 닫고요. 이번에는 뭐를 가져올 거냐면요, 간식이라는 그림을 가져올 거예요. 간식이요. 근데 그림을 하나만 쓸 때는 얘를 굳이 이렇게 내려놓지 않아도 돼요. 아까 왜 그림을 따로따로 뜯어놨냐면요, A라는 그림을 B라는 그림으로 옮겨놓고 작업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저 위에 매달려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따로따로 끊어놓고 하는 거고, 지금은 굳이 이렇게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어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요 백그라운드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레이어로 백그라운드를 끌고 올 겁니다. 이렇게 끌고 오면 하나가 더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배경이나 지금 레이어나 똑같은 그림이죠. 근데 그 위에는 레이어에다가 뭐를 할 거냐면요, 필터, 블러는 번지는 거예요. 가우시안 블러. 근데 값을 얼마를 줄 거냐면요, 한 4 정도 줄 거예요. 4를 좀 완전히 뭉개는 거죠, 뭐. 예. 그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선명했던 간식거리 그림이 약간 초점이 안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변해버리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이 브랜든 카피라고 되는 거, 백그라운드 카피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얘를 하나 더 복제할 거예요. 얘를 하나 더 복제해가지고 가운데 거에다가 브랜딩 모드에 들어가시면 다큰이라고 있어요. 다큰. 어디 있나? 여기 라이슨 밑에, 라이슨은 의미가 없나요? 다크는 저 위에 있네. 잠깐만, 아까 노말이었죠? 하나는 가우시안 블러를 주고, 위에 거에는 뭐를 줄 거냐면은 브랜딩 모드를 다큰, 그리고 한 70% 정도?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뭐가 이상하다. 뭐가 잘 안 올려지는데? 여기다가 T자를 눌러서 마우스를 클릭을 하면은요, 글자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색깔이 있죠? 색깔이야. 이 색깔을 선택하면, 이 책에 글꼴이 요상스럽네. 글꼴을 바꿔보고 할게. 꽃게차 말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소백산. 엔터 치고 산 정상에 오르니 마음의 평화가 오는 듯. 자, 글자를 썼어요. 글자가 너무 크면 글자의 크기도 줄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꼴도 여러분이 바꾸셔야 되겠죠. 글꼴은요, 여러분 연습 삼아 쓰는 거니까는요, 어떤 글꼴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글자를 썼지 않습니까? 글자를 써놓고 나서 211페이지에 보시면은 요런 게 있어요. 지금 상단에 보면 요거죠. 제가 막 글자 부분을 클릭했어요. 글자 부분을 클릭해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얘죠. 글꼴.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요거 두 번째는 뭐예요? 이거는요, 여기 보니까는 뭐 굴림 뭐에 대해서 여기서 뭐 쓰는 게 있는데, 어떤 건 굴림이고 어떤 거는 뭔데 여기 선택이 안 되죠 지금요.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굵게 기울이는 거 있죠. 이렇게 넘어진 글자, 그런 것들을 지정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뭐가 있어요? 그 옆에는 글꼴의 크기가 있나요? 뭐 한 10포인트? 그럼 10포인트 정도 보이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옆에 AA라는 거 보이세요? AA 샤프, 난, 스트롱 뭐 이런 거 보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스무스로 바꾸면, 스트롱으로 쓰면은 약간 뭐가 바뀌는데, 샤프 이런 걸 지정해 주면 샤프로 되어 있는데, 샤프는 뭐예요? 예리하게 쓰는, 예리하게. 스무스는 글자를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근데 어차피 글꼴은요, 글꼴 자체 기능이 있어요. 보시면 편지체는 뭐고, 예체는 뭐고, 팸체는 뭐고, 셈체는 뭐고. 여기 보면 이상한 글꼴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있었는데 백두체라는 게 있어요. 백두체, 양재 백두체. 이건 쓰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이 백두체 쓰면요 싫어해요. 백두체는 여러분 금강산 이렇게 예전에 금강산 관광이 있었을 때 가보면은요, 저는 못 가봤는데 장군님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있죠. 수령님의 어쩌고 저쩌고 빨간색으로
그 글자가 이거예요. 북한 글씨체. 그래서 그냥 예쁘게 보이려고 백두체라고 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체 쓰면 싫어해요. 예. 대신에 이제 이거를 뭐 다른 거로 이제 용도로 쓰라고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런 것도 예뻐요. 난초체. 난친 것처럼 난초죠, 난초. 어우, 날렵해요. 날렵해요. 난초체도 있어요. 그리고요, 글자를 쓰면은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 그 글자가 들어가 있는 곳이 이렇게 글자가 보이죠? 여기에 아름답기로 소문난 어쩌고 저쩌고 보이죠? 이렇게 레이어에도 그 글자가 새겨져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거 여기 있나요? 이건 뭐예요? 이건 저 끄트머리 이런 거 보이는데, 여기 양초 뭐 무슨 글꼴의 크기 샤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다음에 T자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 옆에 보면은 줄이 쪽쪽쪽 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거기에 글꼴은 뭐로 할 건지 지정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뭐 10포인트도 보이고 오토도 보이고 뭐 100% 뭐 이런 말이 보일 거예요. 이 말이 참 어려워요. 책에서 보시면은요, 책에서 보시면은 그 글꼴을 지정하고 책에서 212페이지에 보면은 뭐 8포인트로 하고 뭐 어떤 건 10포인트로 하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요, 이거 A와 A라는 거 위아래 화살표 그려져 있는 거 있을 거예요. T자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줄간격이라고 해요. 줄간격을 보세요. 줄간격을 줄이면 글자가 위아래가 붙어요. 줄간격을 줄이면 위아래 붙는다고. 그 다음에 그 AA라고 되어 있는 줄간격 밑에 보면은 100%가 있는데, T자라고 되어 있는 거 좌우 화살표가 붙어 있는 100% T가 있을 거예요. 그건 도대체 뭐냐 이거지. 예. 책에 보니까 이거를 자간이라고 해요. 자간. 얘를 200%로 바꾸면은요, 자간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장평이네, 장평. 그러니까 T자 옆에 줄간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는 거기가 자간처럼 보이는데 자간이 아니고, 우리 화면에서는 T가 좌우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100%가 뭐냐면 기존 글자고요. 얘를 만약에 155로 바꾸면요, 가로로 50% 늘린 거예요. 뚱뚱한 거. 그 왼쪽에 있는 T자 내려가는 화살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쓰면 뭐가 될까요? 이건 또 밑으로 내리는 글자예요. 세로가 얼마나 이제, 만약에 얘를 200에 200을 주면 어떻게 돼요? 200에 200을 주면 글자가 뭐 더 커진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건 이제 100에 100을 주면 100에 100을 주면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평이라고 하는 거를, 장평이라는 걸 한 90 정도 주면은요, 글자가 갸름해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100%로 하면 안 돼. 한 80으로 해도 돼. 그러면 저는 보통 사람들 정상적인 몸매로 보인단 말이야. 거기에 보시면은 그런 말들이 보여요. 뭐 이 책에서 말하는 대로 뭐 줄간격도 보이고 자간도 보이고 뭐 장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색깔을 선택해 가지고, 글자의 색깔을 선택해서
만약에 노란색을 선택한다 그러면 보세요. 글자가 노랗게 오는 거고, 글자가 나는 파란색 계열을 선택하면 파란색이 오는 거고, 자, 글자의 색깔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녹색 계열로 할 건지 무슨 색깔로 할지. 예, 이 책에서는 지금 약간 파란색 계열이 들어갔나요? 아, 노랗게 해봤나요? 노랗게? 저도 노랗게 하죠 뭐. 요렇게. 예. 노란색으로 실을 하나 쓴 거죠 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또 할게요. 지금 220페이지 나와 있는 유채꽃 그림은 기존에 뭐 쓴 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꾸미는 거죠. 색깔도 바꾸고. 주의하실 점, 우리가 저장은 한 번도 안 했죠. 저장은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요 소백산 그림을 한번 저장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파일에 가서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어요. 세이브는 뭐예요? 있는 그대로 저장하는 거고요. 세이브 에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란 뜻이에요. 파일에 가시면 세이브가 있고 세이브 에즈가 있는데 세이브 에즈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얘가 뭐로 저장되냐면요, 산 정상이라는 그림을 JPG를 불러와서 작업을 한 건데 PSD로 저장이 돼요. PSD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저장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이 돼 있죠. 산 정상 가로 열고 연습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연습 하고 저장을 누르면은요, 저장이 돼요. 여기에 OK 누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요, 어떤 거로 저장이 되는 거냐면 다음에 불러오면은요, 지금처럼 배경 그림 따로 있고요, 글자 쓴 거 그대로 다 살아나요. 여기 지금 내 문서 안에 우리 지금 포토샵반 수업 내용이 14장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거는 PSD고 어떤 건 JPG고 보이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 어떤 건 JPG고 어떤 거는 PSD인데 이 PSD라는 파일을 불러오잖아요. 불러와 볼까요? 제가 열기 눌러서 여기 모래사장 완성된 것도 있고 산정상 완성된 것도 있고 유채꽃을 제가 한번 불러와 볼까요? 그 유채꽃이 열려지는데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됐나요? 유채꽃에 이렇게 레이어가 들어가 있죠. 글자가 있고요. 글자가 있고 글자를 가릴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게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상태로 저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장을 하실 때는 아까 다시 그 파일을 불러와서요. 우리 산정상이라는 연습, 이 그림을 이제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이거를 다시 파일에 가서 Save As. 근데 얘는 PSD로 저장된 거기 때문에 얘를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못 불러와요. 이렇게 완성된 그림을 내가 파워포인트나 한글 2014에서 불러와서 집어넣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못 불러온다고 얘는 포토샵 파일이라서. 그래서 요때 포맷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JPG라는 거 있고요. JPG라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 PNG라는 것도 있어요. PNG.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첫 번째 JPG. 저도 메모를 좀 해드릴게요. PSD로 저장하는 거는 작업하던 환경 그대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작업하던 환경 그대로 저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레이어 불러왔었잖아요. 레이어 작업 했었죠. 레이어 작업 같은 거. 이 레이어 작업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SD로 저장하면 포토샵에서 다음에 불러와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냥 배경, 백그라운드 따로, 레이어에 글자 쓴 거 따로, 글자를 고치고 싶을 때 그 글자의 내용을 지우고 다른 글자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그런데 JPG나 또는 PNG로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뭐라고 해야 되나? 하나라고 하긴 그렇고, 결합된 상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어 작업을 해놨는데 그 레이어가 아까 머지 시키니까는 하나로 합쳐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의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다음에 포토샵에서 불러오면 수정이 불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그림을 불러와 볼게요. 오픈을 해가지고 모래사장 완성된 그림이 있고 여기 산정상 완성된 그림이 있잖아요. 완성된 그림이 있는데 유채꽃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제가 뭐로 저장할 거냐면요, 세이브 에즈에 들어가서 JPG로 저장할 거예요. JPG로. 그 다음에 얘를 저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장을 했는데 문제는 제가 JPG 파일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산정상 산정상 연습 이거 있잖아요. 자, 불러왔어요. 불러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글자를 어떻게 고쳐요? 못 고쳐요. 이제는 글자가 합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림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JPG는 어떨 때 저장하는 거냐면요, 다 완성이 됐을 때 다른 사람한테 보내기 위해서. PHD 포토샵 형태로 저장을 해서 보내버리면 그 사람이 건드려 버린단 말이야, 내 거를. 그거는 주면 안 되지. 그건 주면 안 되고 결과만 줘야지, 결과만.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러올 때 산정상 연습 이걸 이제 불러와서 보시면 얘는 백그라운드 하나지만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레이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가 붙어 있는 상태로 그림이 왔기 때문에 이 글자는 옮길 수도 있고, T자 눌러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다른 글자로 막 갈아 낄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또 다시 저장을 하는데
세이브 에이지에 들어가서 아까 보니까 png라는 것도 있었죠. png요. 자, png라는 말이 있는데, 자, jpg하고요, jpg하고, 이거는 본래는 정식 명칭이 jpeg예요. jpeg인데 줄여서 jpe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사진에 관한 전문가 단체들이 조인트 결합을 해서 단체들이 그러니까는 국제 규격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느냐? 우리 디카로 사진을 딱 찍잖아요. 디카로 사진 찍으면 본래는 디카가 만약에 1000만 화소다 그러면 1000만 개 점을 이용해서 그림을 만드는 거고, 그 1000만 개의 점에 하나하나마다 색깔을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가지수가 1677만 가지예요. 컴퓨터로 색을 만드는 색깔이 1677만 가지 색깔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여기는 무슨 색, 여기는 무슨 색, 무슨 색, 무슨 색을 컴퓨터로 저장을 하는 거죠. 카메라 안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사진을 촬영을 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힘이 든다 이거지. 어떤 게 힘이 드냐? 용량이 너무 크다. 이거 너무 크다.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줄이자. 다른 말로 뭐다? 압축을 하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불 보따리 같은 건 너무 용량이 크니까, 부피가 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뭐 비닐백 같은 데서 집어넣고 나서 공기를 쭉 빼잖아요. 진공청소기로. 그러면 이불이 납작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압축을 하는 거예요. 공기를 싹 빼가지고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진이 용량이 줄어서 저장이 되거든요. 이러한 국제 규격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픽처 익스퍼트 그룹, 사진에 대한 전문가 단체들이 조인트 결합을 해서 그런 규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 이름을 떠서 JPEG라고 쓴 거예요. 근데 JPEG가 4글자잖아요. 근데 보통 컴퓨터는 3글자를 많이 쓰거든요. JPE라고 쓴 거예요. JPE. JP 발음이 불편해. 그래서 이자 빼고 JPG, JPEG나 JPG나 발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JPG로 한 거예요. 근데 단점이 생겼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압축을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손실이. 막 옷을 트렁크에다가 그 캐리어 있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거기다가 막 담고 막 꽉꽉꽉 담고 하다 보면 어떻게 구겨지잖아요. 그런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못 느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손실을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PNG가 나왔어요. PNG는 압축을 해서 보관을 하는데 손실 발생이 없다 이거죠. 좋겠죠? 이 단점이 또 있어요. JPG보다 용량이 크다 이거야. JPG보다는 용량이 좀 커요.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압축을 왕창 했는데
손실도 없고 용량도 작으면 좋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그런 건 없어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서울대학교 나오고 부자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잖아. 아, 김태희 서울대 나왔지. 근데 나이가 드니까 안 이쁘던데? 옛날이나 이쁘지? 요즘 용팔이 보니까 안 이쁘던데? 키가 작나요? 그러니까는 아쉽잖아요. 한 1m 한 78? 여자가 뭐 36, 24, 36? 그 다음에 서울대 법대 뭐 박사? 그런 사람 없더라고. 허기야, 이번에 서울대 졸업식에서 그 대표로 연설한 학생 봤어요? 예, 너무 예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보다는 좀 다른 거겠지. 근데 우리 사진 하신 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RAW라는 거 아세요? 로우라고 읽어요. 로. 이거는 압축을 하지 않은 날 것 상태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카로 사진을 착 찍으면은요, 현재 밝기, 밖에 밝기, 그 다음에 색깔, 이런 거를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 사실은 빛에 따라서 사진은 달라지거든요. 형광등 불빛에서 찍은 건지, 태양광 밑에서 찍은 건지, 그늘에서 찍은 건지, 흐린 날 찍은 건지, 촛불을 켜놓고 찍었는지 다 달라요. 색깔이, 빛의 색깔이. 그런데 그거를 일반 디카로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면은요 못 고쳐요. 근데 로라는 상태로 촬영을 하면은요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그대로 가져와서요 여기서 뜯어 고쳐요. 내가 모르고 그늘에서 찍었는데 땡빛에 찍은 것처럼 촬영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야 이거는 그늘 거야 하고 되돌리면 돼. 그럼 그늘 상태로 사진이 다시 돌아가요. 그게 로라는 상태로 저장이 되는데요. 문제는 용량이 너무 커요. 용량이 너무 커요. 디카 중에요. 디카 중에 뭐 5천만 화소, 6천만 화소 이런 디카도 있거든요. 그런 거로 찍으니까는요. 파일 하나가 1기가야. 그럼 16기가 메모리 꽂아갖고 사진 찍으면 16장밖에 못 찍는 거야. 보통 16기가 찍으면 몇백 장 찍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16장 찍더라고. 그래서 보통 하드 500기가짜리 이거 꽂아놓고 찍더라고. 1000기가짜리. 로라는 형태도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이 LG 이 폰 같은 경우는 그 카메라가 전문가용 저기가 옵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서 조정을 해갖고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장 형태를 파일 형태를 제가 로우 JPG로 해서 썼더니 로우하고 JPG 두 가지로 로우 돼. JPG가 같이 떠요. 그러니까 로우로도 저장이 되고 JPG로 저장이 되는 거잖아. 로우 JPG로 해서 보관을 했는데 컴퓨터로 해서 그 파일을 보니까 PNG 파일, 그 JPG. PNG 파일이 있고 PNG 파일이 또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똑같은 게. 예. 그래서 PNG 파일을 열으니까는 포토샵 프로그램이 열리는데 읽지를 못하더라고요. PNG도 읽어주는데 포토샵이. 이게 합성이 돼서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게 용량을 되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서 보통 로라는 거로 촬영을 하게 되면요 로라는 확산자가 로로 들어가요. 근데 그 포토샵 말고 그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니콘에서 로를 편집하는 기능들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무료는 아니고 포토샵도 로는 편집이 해요. 로 편집하는 프로그램 따로 있어요. 그거로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근데 PNG는 아니거든요. PNG는 완성을 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불러와서 포토샵에서 불러오는 건 가능한데 안에 있는 환경을 고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있지 않습니까? 그 매뉴얼을 스마트폰 매뉴얼을 갖고 계세요? 간편 매뉴얼 말고요. 아 그러면은요 그게 LG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LG2.co.kr인가? 이게 LG전자인가? LG전자의 LG 스마트폰 여기에 휴대폰에 들어가면은 스마트폰이고요. 스마트폰 모델에 따라서 G4 LG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G3인가요? G4인가요? G4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센터에 들어가서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운로드 말고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여기. 그럼 통신사마다 좀 다른데 만약에 SK텔레콤이다 그러면 요거를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 매뉴얼이 몇백 페이지 되는 분량이 있을 거예요. 한번 열어서 볼게요. 여기 계신 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 대한 설명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설명서는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면 설명서 주죠? 얇은 거 주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요. 손바닥보다 작은 거. 그거는 간편 설명서라 그래요. 그거 보선 안 되고요. 이렇게 파일로 되어 있어요. 222페이지 짜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두툼한 거를 인쇄해서 다 줄래니까 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봐라 이거지. 저는 제 핸드폰 설명서를 200페이지 되는 거를 인쇄해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그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도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여기 설명서에서도. 그럼 이제 여기에 카메라 기능을 잠깐 좀 볼게요. 카메라가 여기도 있긴 있는데 전문가 화면에서 설정해서 촬영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반 촬영하는 방법, 음성 촬영, 듀얼 사용, 파노라마, 전문가 여기 있네요.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방법, 셔터 스피드 조절하는 방법, 그 다음에 DNG네. DNG, PNG가 아니라 선생님. 예, JPG와 함께 DNG가 생성됩니다. 그런데 여기 RAW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촬영된 사진에는 DNG 아이콘이 표시가 된대요. 그러니까 DNG를 RAW RAW라는 거로 스펠이 틀렸네. RAW네. 예, RAW 이 형태로 스마트폰에서는 JPG를 삭제하면 DNG도 저장이 삭제가 되고 PC에서는 각각 따로따로 저장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JPG는 디캄의 일반 이미지고 DNG가 RAW 형식으로 저장이 된다는데 이 DNG 형식을 여기에서 불러올 때 과연 DNG가 있나 봐야지. 여기에 RAW 카메라로 잠깐만요. 제가 좀 볼게요. 아까 DNG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에 RAW 파일이 요게 RAW 파일인데 DNG 있네요. 그렇죠.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마트 PC에서 얘를 더블 클릭하지 마시고 포토샵을 실행해서 여세요. 예, 그래서 DNG 파일이 열린다고 여기 써 있으니까 RAW 파일이 얘를 불러오면은 그 안에 환경 설정하는 방법은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가능은 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DNG가. 그러니까 이런 기능은 저는 저 핸드폰을 써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질문하시면 저는 멍해요. 그런 게 있나? 안 써봤으니 그러니까 이 매뉴얼을 봐야지 뭐. 제 거는 제가 써봤으니까 제 거와 같은 똑같은 질문하시면 저는 바로 해결해 드리지만 이건 모르니까는 이렇게
예, 이런 설명서가 인터넷상에 다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거, LG 거 다 있으니까는 얘를 다운로드 받아서 굳이 인쇄는 안 하셔도 되지만 이 파일을 갖고 계시다가 저는 이렇게 갖고 다녀요. 제 스마트폰 안에 있는 여기에 강의 자료에 삼성 거에 요건 저희 집 TV고요. 저희 집 TV고 요건 제 스마트폰이고 이거는 우리 큰애 거고 이거는 마누라 거고 이런 매뉴얼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다 달라요. 제가 제일 먼저 사는 바람에 제게 현재 제일 오래됐고요. 예. 마누라 애들께 이제 마지막에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신형이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요즘 뭐 새로운 모델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저도 이제 해서 봐라 이거지, 봐라 이거야. 봐야 애들도 알 거 아닙니까? 예.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은데 특이한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장치. 이 안에 센서들이 있거든요. 뭐 수평 센서, 고도 센서, 근접 센서, 무슨 센서, 자기장 센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무슨 센서가 있는지는 모르죠. 저 역시도. 천상 여기서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또 뭐 S 헬스 이런 기능이 있네요. 헬스 기능도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스마트폰 안에 그 TV 리모컨 기능이 있대요. 그래갖고 TV 리모컨 가지고 한참 보고 있는데 화면이 바뀌어. 그래서 누가 건드렸나 봤더니 저 옆에서 애가 장난을 치고 있는 거야. 식당 가면 그거 갖고 틱틱 눌러갖고 지 보고 싶은 거 봐요. 밥 먹으러 가서. 그래서 아, 앱을 깔았나 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다 앱을 깔라고. 근데 앱 까는 게 어렵더라고요. 뭐 설정하는 게 복잡한데 그거는 금방 되더라고. 알고 봤더니 핸드폰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야.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는 이거 하나 있으면 맨몸으로 다녀도 된대잖아. 무슨 문제로 다 해결돼.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는 여기에다가 카드를 다 등록을 하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대충 찍으면 되는 거죠. 이제는. 저도 가급적이면 교통카드 넣어놨고 신용카드 이 안에 넣어놨거든요. 다 패스워드로 2중 3중 다 막아놨으니까. 이거 하고 나이도 혹시 분실할 경우는 패스워드를 맞춰야 신용카드 결제가 되니까는 상관은 없죠.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바꿔버리면 되니까 결제 비밀번호 또 다른 거니까는. 물건 살 때 물건 이걸로 살 때 이거를 하죠. 이걸 하죠. 예. 비밀번호 없어도 이 안에 결제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결제 기능이.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인터파크에서 책을 산다든지 11번가에서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스마트폰 갖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 살 땐 비밀번호 안 가르쳐줘. 교통카드요? 아, 교통카드는 그냥 하는데 이걸 물건 살 때? 물건 살 때도 이 안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비밀번호를. 아무거나 갖다 찍으면 그놈이 돈 쓰게? 큰일 나죠. 교통카드만은 그냥 갖다 대면 찍히는 거고 신용카드는 안 돼요. 다 비밀번호를 맞춰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기능이 왜 나이가 자꾸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서들을 갖고 계시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뭐좀 자, 2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이 로라는 형태 설명하면서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로로 저장되지는 않아요. 이거는 카메라 촬영할 때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예. 제 핸드폰은 로라는 거로 저장이 되는데 그 지폰은 DNG라고 저장이 되네. DNG. 자, 221페이지 보면은 이거 뭐가 있죠? 글자가 꼬불꼬불 도네. 글자가 꼬불꼬불 돌고요. 재밌네. 그 해변에 있는 글자, 그 그림에는 글자가 약간 라운드 가진 글자가 돼 있고 아래 그림에 있는 거는 글자가 꼬불꼬불 돼 있죠. 재밌어. 이걸 만약에 실제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글자를 써놓은 거를 이렇게 뭐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뺑뺑 꼴 수도 없는 거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자, 수영장 그림 가져올게요. 222페이지 16장에 있는 겁니다.
16장에 가시면 이제 예, 수영장이라는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자, 글자를 한번 써볼까요? 글자를 쓰고요. 글자를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뭐라고 쓸까? 야, 이 상태 클릭해 놓고요. 글자를 뭐라고 쓴가 봅시다. 이 책에는 뭐 프리티 스위밍 풀이라고 써 있는데 뭐 아름다운 수영장이군요. 뭐 이렇게 써보죠. 뭐 우리말로 써도 되고 예? 이거요? 이거는 공부방에 다 올릴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예. 제가 이렇게 메모하는 거는 다 올려놓을 거니까는요. 예, 공부방에 다 올라가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 글자를 써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수영장이군요 라고 써봤고요. 글자를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글꼴도 글꼴의 크기도 글자의 색깔도 지정을 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이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아까 제일 끄트머리에 글자를 편집하는 과정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보면 T라고 돼 있고 약간은 이렇게 곡선 그려진 거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거 Create Wrap Text라고 돼 있네요. 글자를 꼬불꼬불 만들라 그래요. 어딘지 위치 찾으셨어요? 저거? 예, 누르시면 여기 있네. 이렇게. 오! 와우. 모양이 뭐가 있을까 거기에? 이거 있다. 이거 아치 플래그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이런거네. 버티칼 버티칼 안된다. 허리젠탈. 예.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휘울 수도 있고 저렇게 휘울 수도 있어요. 와우. 자, 보세요. 이렇게 막 이걸 갖고 움직이시면 돼요. 허리젠탈은 가로고요. 버티칼은 세로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는 지금 가로로 썼으니까 가로로 울퉁불퉁 만들어야 되죠. 플래그니까 깃발이 바람에 펄렁거리듯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앞부분을 작게, 오른쪽 끝부분을 크게 이렇게 꾸밀 수도 있고요. 반대로도 할 수 있고요. 꾸며 보는 거예요.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꼬불꼬불. 뭐도 있을까? 이런 것도 있나? 플래그 말고 뭐가 있을까? 트위스트? 트위스트 마음에 안 들어. 아치로, 아치 어퍼, 아치. 오.
웨이브 PC가 뭐야? PCI 블랙가 제일 예쁘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에 가서 레이어 스타일에 가서 브랜딩 옵션에 들어가서 이 부분 나왔단 말이야. 이 부분에 가면은 교재 226쪽이에요. 226쪽에 보시면은 드롭 섀도우, 그 다음에 아우터 그로우, 이너 그로우, 아우터 그로우, 드롭 섀도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림자를 떨구는 치기죠. 여러가지 있어요. 뭐 칼라 오버레이도 있고요,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도 있고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예, 여기 지금 드롭 섀도우라는 걸 선택을 했는데, 이 드롭 섀도우를 누르면은요,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드롭 섀도우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자를 어떻게 줄 건지 그림자 방향도 나타나고요. 예, 그림자를 진하게 줄 건지 흐릿하게 줄 건지, 오, 뭐 엄청나네요. 자, 여기 보시니까는, 자, 드롭 섀도우라는 거 들어가 보니까는 이 퀄리티라는 부분이 있어요. 퀄리티. 안티 엘리어스라는 말이 있네요. 안티 엘리어스. 요거는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여기 있어요. 자, 안티 엘리어스라는 말은 뭐냐면요, 안티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근데 반대가 안티바이러스, 즉 백신이란 뜻이고, 예. 엘리어스는 뭐냐면요, 계단현상이에요. 계단현상. 계단현상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한글 2007에서 글자를 한번 쓸 테니까 보세요. 글자를 큼지막하게 써볼게요. 홍길통. 이 글자를 크게 썼는데요, 글자를 보세요. 매끄럽나요? 여기 글자 리얼 보세요. 리얼. 글꼴이 매끄러워요. 여기요? 안 매끄럽죠? 그런데 글꼴 중에는요, 이런 글꼴도 있어요. 얘는 고딕이니까 어때요? 고딕이니까 딱딱한 글자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 이응자를 자세히 보시면 어때요? 약간 거칠거칠하게 나오죠? 이 글꼴은 어떤가 보세요. 진짜 못 봐주겠죠. 이찬진 씨가 처음에 아래한글을 개발할 때요, 이 글꼴을 썼었어요. 이게 명조, 고딕, 샘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썼는데요, 얘들은 이 계단 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거를 없앤 글꼴들이, 요즘 쓰는 글꼴들은요, 이런 글꼴이 보세요. 계단 현상이 어때요? 조금 있긴 있지만 깔끔하죠? 저 보세요. 제가 확대했는데 부드럽잖아요. 이게 안티 엘리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림이나 이런 걸 확대시키면 이 접치는 부분인가, 이렇게
예, 기역, 수평이나 수직은 괜찮은데 나머지 이런 부분이 아주 보기 싫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여기 보면 이 글자에다가 꾸미고 있는데 안티엘레스 기능을 해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매끄럽게 지나가겠죠. 근데 이게 조금 전에 보니까 안 돼 있던데요? 안 돼 있는 것보다는 해주면 좋겠죠. 해주면 어때요? 글자들이나 이런 게 매끄럽게 글자가 돌아가겠죠. 네. 그런 기능입니다. 안티엘레스라는 기능이요. 지금 226쪽에 보면은 그 뭐 프리티 스위밍 풀 해가지고, 예,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파도처럼 만들었지 않습니까? 태극기 펄럭거리듯이 예쁘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 펜션 한번 해볼게요. 펜션. 펜션 그림이 어디 있나 볼까요? 예, 펜션 그림이 하나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책에 보니까 글자가 꼬불꼬불 돌아간 거 있었죠. 그런데 아까 그런 기능 없었죠. 여기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잖아요. 사용자가 만들어야 되나봐요. 자, 툴박스에서 이거 만들까요? 사용자 툴이라고 하는 게 어디 있나 찾아보세요. 요거 보이세요? 여기요? 어디냐면은요, 저 끝에 T자 있죠? T자. 여기 T자 옆에 보시면, T자 밑에, 화살표 옆에 보면은 네모 하나 있어요. 네모. 거기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네모도 있고 동글뱅이도 보이고 직선도 보이고 울퉁불퉁 이런 것도 있어요. 울퉁불퉁 커스텀 샤프 툴이라고 써있나요? 예,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예, 얘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여기 가보면 와우, 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굉장히 뭐가 다양할 거예요. 이런거 음표도 있고요. 뭐 고양이 발바닥인가? 고양이 발바닥도 보이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뭐를 찾아봐야 될까? 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제가 여기 있네. 여기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샤프에 가보면 종류별로 보이는데 그 중에 조그만 화살표가 하나 있거든요. 누르셔서 텍스트 온리, 뭐 스몰 썸네일, 라지 썸네일이라고 뜨네요. 썸네일, 스몰 리스트. 썸네일은요, 엄지손톱을 썸네일이라 그래요. 네일 손톱. 근데 썸은 엄지라는 말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손톱만큼 글자가 이렇게 그림이 크게 보이는 거를 우리는 썸네일 크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썸네일인데 책에서는 올 하래. 올 다 보이래. 여기에 다 보이래. 이 안에 다 보이다 보면 거기 뭐가 있는지 요거 있네요. 요거 꼬불꼬불한 거 그림 보이네.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여기 들어가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샤프에 가서 종류별 중에서 뭐 여기 장식들 많죠? 별도 있고 뭐도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꼬불꼬불한 거를 선택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갑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거를 하나 여기다 그려 넣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색깔을 바꾸세요. 뭐 노란 거로 바꾸든지, 바꾸면 노란 거로 바뀌겠죠. 자, 글자를 선택을 해서요. 글자를 스틸을 선택해서 어디다 쓸 거냐면은요. 오른쪽 끄트머리 여기 보면 글자 이렇게 동글뱅이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동글뱅이 시작하는 부분 있죠. 거기다 클릭하래요. 여기다 클릭을 하고요. 글자를 쓰는데 뭐라고 쓸 거냐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아, 어렵다. 여기다 써볼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글자를, 요 글자 쓰는 날 있지 않습니까? 글자 쓰는 날에다가요, 컨트롤 V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V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가 그 안에 쏙 들어가요. 자, 요거 메모장에다 제가 글자를 썼죠? 예, 메모장에 글을 미리 입력하고 복사한 내용을 포토샵에 붙여넣기 하면, 보세요. 여러분 여기다 글자를 쓰면 글자가 제대로 썼는지 보여요? 눈이 뺑뺑 돌아가야 되잖아. 글자를 쓰려니까는 이 끔찍한 거라, 이 글자가 제대로 글자를 썼는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 글자를 제대로 내가 썼는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메모장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복사해 가지고 그냥 그 글자 쓰는 데다 클릭해 놓고 붙여넣기 했어요. 그럼 그 글자에, 그 동글동글 돌아가는 글자에 맞춰서 글자가 샥 들어가요. 예. 근데 크기만 바꿔주시면 되지 뭐. 크기만. 자, 보세요.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글자를 썼죠? 하여튼 노란 거로 먼저 이렇게 뺑뺑이 만들었잖아요. 뺑뺑이 만들고 나서 글자를 거기다 제가 쓰든지 붙여넣기는 썼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을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돼요? 노란색을 안 보이게 한다든지, 이 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샤픈. 얘를 휴지통에다 갖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글자만 살지, 글자만. 근데 굳이 얘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 삭제해야 되겠는데? 삭제 안 해도 되나? 자, 글자가 이렇게 모양에 맞춰서 들어갔죠? 네.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잠깐만요. 이런 모양을 우리가 그릴 때 글자를 쓰던 나중에 쓰는데, 아까 여기 사용자 지정에 가보면 이런 모양 있잖아요. 이런 별표 모양 있잖아요.
이런 별 모양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다가 만약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 여기다 새기면, 이거 여기다 이렇게 새기면 여기다 글자가 들어갈래나?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웃기게 들어가는데요? 요 틀에 들어가는데, 요 틀에? 요렇게? 에이씨, 안 이뻐. 다시. 아까 사용자 샤픈 툴에 가서 이번에는 이거 이 꼬불꼬불 되어 있는 거 이거 여기다 놓고 글자를 여기다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 찍고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어떻게 됐나. 글자가 여기 들어갔는데요, 글자가 재밌어졌어요. 글자가 그 꼬불꼬불 모양에 맞춰서 글자가 들어갔어요. 이게 예쁜 건지 안 예쁜 건지 모르겠는데 안 예쁘네. 자, 일단은 이런 모양에 맞춰서 글자를 써보는 걸 해봤어요. 232페이지 거기 보면 단풍길을 혼자 걸으며 뭐 단풍길을 혼자 걸으며 해서 그냥 가로로만 쓰지 말고 약간 아치 모양으로 만들자고 했는데 요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한글 2007이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실 거예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글 2007에도요 그런 게 있어요. 먼저 좀 보여드리는데, 학교중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좀 어떨까 해보는 거예요. 입력에 가면은요 개체 가면은 글맵시라는 게 있어요. 글맵시 여기다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모양새가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모양새가 있어요. 꼬불꼬불 이런 글자가 있거든요. 이런 모양을 쓰면은요 보세요 되잖아요. 이게 아래 한글에도 있고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포토샵에서 도입을 한 거예요. 근데 포토샵은 특성이 좀 특이해서 그냥 꼬불꼬불하게 쓰는 거 아까 몇 가지는 있었는데, 아까 그 샤픈 툴에서 종류가 많았잖아요. 이런 걸 갖고 꾸밀 수도 있고 하는 거죠. 근데 잘못 꾸며놓으면 또 안 이뻐. 하여튼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살펴봤어요. 우리가 236쪽에 있는 필터는 수업에서 이제 빠져 있었어요. 이 책을 3개월 배정으로 해서 사실은 천천히 나가는 게 목적이었는데 갑작스럽게 2달로 세팅을 하는 바람에 짧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못 나간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못한 것도 있고, 뭐 우리가 하는 데만큼은 좀 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댁에서 반복 연습하시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달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종강 수업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